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8월 2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졌고 서울은 12일 연속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길게 이어질 수 있어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계 개발 보고서를 발표한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의 발전사를 모든 개발도상국의 필독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사는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표현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가 2,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불을 빙자한 사기가 발생하며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밤사이에 강릉에서 역대 최고 밤더위가 기록되고 서울은 12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그야말로 밤낮 없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남부와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찜통더위를 식히지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공원에는 빈 벤치만이 자리를 지킵니다. 스프링쿨러가 작동하고 있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랐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32도, 대구 37도, 강릉 36도를 기록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한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면 밤에는 불청객 열대야가 찾아옵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기온 25도 이상을 기록하며 열대야가 이어졌고 서울은 12일 연속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열대야 기준인 30도를 웃돌았고 밤사이 강릉 최저기온이 31.4도를 기록해 관측 이래 가장 더웠습니다.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매우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니 온열 질환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대체로 하늘이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오늘 밤사이 남부지방에도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주말에도 밤낮 없는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에, 모레는 강원 영서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소나기로 인해 습도는 더 높아지며 찜통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찌는 듯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의 숫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폭염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려 잡은 데 이어서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6월 평균 기온은 22.7도로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7월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1.6도 높은 26.2도를 기록했습니다.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뜻하는 폭염일수도 7.21로 4.91인 평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도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91명. 지난해 같은 날과 비교해 14명이 늘었습니다.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정부는 지난달 31일 폭염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어 폭염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부처별 주요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히 보호할 수 있도록 폭염 대책을 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는 폭염이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인 만큼 지자체와 마을 이통장을 연계한 취약계층 직접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과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노인 53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6만 4천 개의 온열질환 취약사업장을 관리하고 현장 근로자가 35도가 넘는 심각한 폭염에서는 무더위 시간대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합니다. 고령 농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됐습니다. 고령의 농어업인들이 무더위 시간대 작업을 자제하시도록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일선의 재난안전 도우미들과 함께 농어촌 현장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각 자치단체에 무더위 시간대에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 운영을 철저히 하고 폭염특보 중 지역 축제가 열릴 시 무더위 시간대를 피하고 물과 쉼터를 곳곳에 배치하는 등 축제 중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행동 요령에 따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국민에 당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세계은행이 세계개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런 한국의 발전사를 개발도상국의 필독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와 1950년 발발한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 전 세계 최빈국으로 해외에서 원조받은 식량으로 겨우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 연초 일반 시민들로부터 모은 자선금으로 산 쌀 50가마니와 미국 기독교인들이 보내온 옥수수가루 300포대를 골고루 나누어 주었으며 한국은 불굴의 의지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 1,200달러에서 시작해 지난해 33,000달러를 기록하며 고소득 국가 기준인 13,845만 달러 이상을 넘어선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996년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9번째 회원국이 됐고 40여 년간 70조 원 이상 받은 원조 역사를 끝맺었습니다. 특히 UN 무역개발회의는 2021년 7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며 1964년 UN 무역개발회의 설립 이후 67년 만에 첫 이동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세계은행은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를 통해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 같은 우리나라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선 투자와 기술 도입, 혁신의 3I 전략을 제시했고 3I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를 꼽은 겁니다. 경제개발 초기부터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였으며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금융과 재벌체제를 개혁해 혁신을 불러왔다는 설명입니다. 담합이나 지배력 집중을 막아 경쟁을 촉진했고 기술 투자에 세제 지원을 했다는 점도 세계은행은 주목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해온 것처럼 시장을 개방하고 기술을 개발할 때 고소득 국가로 도약한다는 게 보고서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사는 성장의 슈퍼스타라며 개발도상국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표현했습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무역과 투자의 위축, 포퓰리즘과 공공부채 증가 등이 중진국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투자와 기술을 꼽았는데요. 정부는 이런 세계은행의 평가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입증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글로벌 모범 사례로 한국을 지목한 세계은행 분석에 대해 대통령실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한국의 경제 발전 역사를 극찬하고 다른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될 성장 전략을 제시해했다는 측면에서입니다. 이번 세계은행 보고서의 평가가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발전사에 관한 것이지만 국민소득 4만 불, 5만 불, 10만 불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현 시점에서도 큰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핵심 요인으로 투자와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우리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을 추진해왔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의 전진기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초격차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수출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13.9% 늘었고 무역 수지는 3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0개월 연속 수출 성장, 14개월째 무역 흑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 7천억 달러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합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 역동성과 생산성을 강화하고 노동, 의료, 연금 개혁에 성공해 한국 경제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정 부담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가 불확실한 데다 법률로 행정부의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이유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 발의 후 우려를 표한 바와 같이 재정 부담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국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따른 물가 상승 등 부작용도 우려했습니다. 법안 강행에 대해선 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률로 정부의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법률안은 정부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을 3개월 안에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 분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단기간 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카드나 화폐 형태의 상품권을 발급받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정부가 오는 15일 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 중심으로 오르고 있고 상승 속도가 가팔라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대책은 공급 위주가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온라인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작성자 2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전공의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같은 커뮤니티의 복귀 전공의를 부역자로 지칭하는 게시글을 올린 의사 B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가 2,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 환불을 빙자한 금융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 원입니다. 당초 수치에서 6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이 3배 이상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당초 약속했던 5,600억 원의 유동성 공급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결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습니다. 또 피해 규모가 커질 것에 대비해 추가 대응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환불 처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구매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카드사나 결제 지급 대행사에서 결제를 취소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금융당국이 구매 정보 전산 자료를 확보할 별도 검사반을 편성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면서 환불 절차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피해 건수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액 물품 배송건에 대해선 본격 결제 취소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환불을 빙자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감원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티몬 등 업체 환불 양식을 모방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토대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또 환불을 가장해 악성 앱 설치나 피싱 페이지 접속을 유도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환불 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환불 유도 문자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이란에서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암살당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안보 경제 합동 점검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유사시 교민 철수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모든 당사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하니예가 사살됐습니다. 전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작전 책임자가 살해됐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에 대한 피해 보복을 예고했고 반이스라엘 무장단체 연대인 저항의 축이 테헤란을 집결하면서 중동이 또다시 확전기로에 놓였습니다. 전면전으로 갈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보복과 티포텟이 오갈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우발적으로 확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게 위험을 높이는. 이에 대통령실은 어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안보 경제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지에서의 교민 안전 강구 방안과 유사시 교민 철수 대책 등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레바논에 있는 우리 국민은 130여 명, 이스라엘엔 530여 명이 머물고 있으며 이란 현지에는 110여 명 정도가 체류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했지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도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변인은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자제력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중단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6%로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불안 요인이 자리하곤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도 2%대의 안정적인 물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의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 올랐습니다. 4개월 연속 2%대의 흐름을 보였고 석유류와 농산물 등을 제외한 근원 물가 역시 2.2% 상승의 안정적인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배가 154.6% 올랐지만 복숭아와 참외는 전월보다 각각 24.5%, 24.2% 내렸고 사과 역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차관은 4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가 2%대로 집계됐다며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8월부터는 2% 초중반대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김 차관은 중동 불안의 재확산과 기상이변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 흐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내 40개의 알뜰 주유소를 선정하는 등 석유류 가격의 구조적인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농산물 수급 관리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배추와 무의 수급 안정을 위해 하루 300톤의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있고 1일부터 30% 할인 가격으로 대형마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식품업계의 원가 절감 지원을 지속하겠다면서 원가 하락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도록 업계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는 백일해와 수족구병 같은 각종 감염병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완화된 방역 조치와 또 낮아진 면역 수준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김유리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6월 넷째 주부터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한 달 새 신규 입원 환자 수가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환자의 약 3분의 2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KP3 감염 사례가 많은데 이 바이러스는 면역 회피 능력이 소폭 증가했지만 현재까지 전파력이나 중증도가 증가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KP3가 유행한 미국, 영국, 일본에서도 코로나19 발생 증가는 보고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각종 감염병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100일에는 6월부터 가파르게 상승,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양상입니다. 콧물이나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최근 100일에가 유행했던 지난 2018년과 비교해도 15배가 넘고 환자 대다수가 7에서 19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입 주변이나 손, 발에 발진이 생기고 발열 등을 유발하는 수족구병도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족구병은 영유아 연령층에서 유행하고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감염병이 발생하는 데 대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시행된 방역 조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인 호흡기 감염병, 수족구병 등 발생이 낮아졌다가 이런 방역 조치의 완화에 따라 다시 전반적으로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아진 면역 수준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자연적으로 감염돼 생기는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발생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유관부처 등과 협력해 예방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일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적기 접종, 임신부 접종도 독려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주기적 환기와 일상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권기섭 전 차관은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 비서관을 지명했습니다. 차관급인 이북 5도 지사로는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가 내정됐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했습니다. 신 장관은 독일이 6.25 전쟁 이후 의료 지원단을 파견해 한국의 전후 재건에 크게 기여한 전통적 우방국이라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독일 유엔사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독일의 유엔사 가입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점을 환영했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으로 한국과 유엔사가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새로운 동반자를 얻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연극배우 수어 교육 현장을 찾아서 현장을 참관하고 연극계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연극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유 장관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많아져야 한다면서 수어를 할 수 있는 배우들이 더 많이 양성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고 보관온도 지키고 조리도구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식재료는 되도록 끓여 먹고 익혀 먹고 세척 소독해야 하는데요.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식중독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올림픽 기간 치킨이나 족발을 야식으로 먹은 경우 밤사이 상온에 보관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또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는 냉장식품 5도 이하, 냉동식품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은 식수를 반드시 끓여 먹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우로 침수됐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절대 섭취하면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죠.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8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54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데요. 참여 점포에서 당일 구매한 영수증을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매 금액이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이면 만원을, 6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에서 가까운 전통시장 확인하고 이참에 알뜰하게 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술로 하나 되는 꿈의 여정, 전국 꿈의 예술단이 선보이는 꿈의 페스티벌이 강원도를 찾아옵니다. 꿈의 예술단은 문체부가 지원하는 아동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대표 브랜드로 오케스트라, 무용단, 극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는 4일 강릉 주문진 해변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열고 청년 예술가 5명이 음악과 무용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예술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5일, 6일에는 강릉과 정선에서 독일 모랄레스 컴퍼니 등 무용 분야 유명 예술가를 초청한 아동 청소년 워크숍을 개최하고요. 7일부터 9일 평창에서 진행되는 합동 캠프의 경우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데니구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김보람 감독이 각각 음악과 무용 감독으로 이번 여정에 동참합니다.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현재 일부 중서부와 영서, 전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비슷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전라, 경상에, 모레는 충청 이남과 영서로 내리겠는데요. 더위 및 집중호우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 34도, 대전 33도까지 올라 푹푹 찌겠습니다. 동해안 낮에 속초 34도, 강릉은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광주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상으로 소나기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도 폭염이 지속되겠고요.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 김우진 선수와의 양궁 경기에서 1점을 쏘았던 아프리카 차드의 국가대표 마다예 선수를 기억하시죠? 후원도 코치도 없이 오로지 독학으로 연습해서 올림픽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올림픽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게 아니라 참가하는 것이다. 근대 올림픽 창시자 쿠베르탱 남작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올림픽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